최근 한국의 계획으로 상황이 갑자기 뒤바뀌면서 중국이 당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욕심내는 태평양 패권의 범위는 저기 적도를 넘어 남반구의 바다에까지 미치는데요. 이곳에서는 중국이 상대할 나라가 호주 하나밖에 없어서 천천히 호주의 눈을 피해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방식대로 불법 조업 어선을 이용해서요. 그러나 결국에는 중국이 먼저 호주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불법 어선으로 호주 해군을 공격해버린 것입니다. 간덩이가 제대로 부은 중국의 행동에 화들짝 놀란 호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을 개입시키는 것이었죠. 태평양 패권을 위해 동시에 여러 주변국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은 이를 위해 상대국들의 전력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호주의 전력은 보기보다 훨씬 약해서 중국이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강력하긴 하지만 자신들이 여태껏 모은 군사력으로 충분히 상대할 수가 있어 그렇게 큰 걱정은 할 필요 없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었죠. 그럼 한국의 개입이 중국에게 뭐 얼마나 놀랄 일인가 싶겠지만 전혀 별개의 구역에서 각각 상대할 수 있었던 한국과 호주가 손을 잡아버렸다는 점이 매우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양국이 손을 잡고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강력한 전력을 갖출 것으로 여겨지자 중국은 한국이 일부러 이를 숨겼다며 되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해 군사력 증강 계획을 축소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싫어하는 걸 보니 한국은 옳은 방향을 택한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한국 해군은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입니다. 정조대왕함, 세종대왕함, 충남급 호위함 등 개별 전투 단위의 성능은 뛰어나지만 중국에게는 그걸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물량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아직까지 항공모함이 없는 이상 한국 해군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항공모함을 통해 공군력과 융합함으로써 대양 해군의 전투력은 크게 뛰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세계의 항모전단 중 하나만 가지고도 한국 해군 정도는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모 획득을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그때까지 더 강력한 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외교적인 수단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쟁이란 것은 공평하게 1대1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해군으로 나선다고 해서 한국도 해군만 내보낸다던가 혹은 다른 국가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맞붙는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은 나설 것이고 만약 대만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일본도 거들게 됩니다. 지금은 이를 전제로 힘의 균형이 맞춰져 있죠. 다만 중국이 볼 때 한미일도 적도 밑의 상황까지는 신경 쓸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동북아나 동남아에 시비를 거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더 밑에 오세아니아의 바다 역시 탐을 내고 있습니다. 훗날 남극 경쟁을 위한 좋은 교두보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중국이 견제할 상대는 사실상 호주밖에 없는데 호주 대륙이 워낙에 동떨어져 있는 만큼 이 작업은 중국한테 있어 비교적 매우 수월했습니다. 천천히 호주의 마술을 뻗치기 시작한 중국. 그 방식은 우리에게도 익숙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불법 어선들을 이용해 조금씩 선을 넘고 못해서는 자본을 풀어서 땅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의 조업 범위가 적도를 넘어선 것은 꽤 오래된 일입니다. 중국이 자국 해안에서의 어업 행위를 금지하자 이들은 동남아 해역으로 넘어갔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에 인도네시아가 폭파시킨 중국 어선만 234척에 달합니다. 이를 피해 더 남쪽까지 내려간 중국 어선들은 2017년쯤부터 이미 호주 해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오고 갔죠. 당시엔 호주어업관리청과 해상국 경수비대가 공조하여 자국 해역을 보호하고 해역 내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항공기 등을 이용 불법 어선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로부터도 수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단속으론 역부족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불법 어선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 불법 어선들의 성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은 오래전부터 그 정체를 의심받아왔습니다. 이들이 어선으로 둔갑한 해상 민병대가 아니냐는 것이죠. 이미 중국 어선으로 골머리를 앓는 많은 국가들은 이들이 신분을 감추고 일부러 해경과 해군의 순찰 역량을 갉아먹는 준 군사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주 앞바다를 드나드는 불법 어선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할 때보다 훨씬 대담하게 나왔습니다. 호주 해경도 아니고 해군의 헬기에다가 군용 레이저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호주 연구기관 나트로브 아시아의 소장인 유엔 그레이엄은 국제행사에 초청받아 호주 해군 기함인 HMAS 캔버라를 타고 베트남에서 싱가포르까지 이동 중 이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당시 중국 군함들이 대놓고 자신들을 감시했으며
지나가는 어선으로부터 헬기 조종사들을 향해 레이저 빔이 발사됐다며 조종사은 의학적인 이유로 헬기를 착륙시켜야 했다고 전했죠. 그는 호주 해군 선박이 명백하게 민감한 수역에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중국 군함이 항해 내내 따라다니며 감시한 데다가 중국 측이 호주 해군과 교신하면서 항로 변경이 있으면 미리 알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런 요구가 공해상에서 항행의 자유를 누리는 호주 해군이 수용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고요. 이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 레이저 공격이 다름 아닌 어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군사용 레이저는 단시간에 고열량 고에너지를 대상에 쏟아부어야 하므로 상당한 발전량을 필요로 합니다. 어선에 그만한 발전량을 감당하는 설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선을 가장한 전투함일 가능성이 높고 있는 그레이엄이 목격한 어선이 사실상 해상 민병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중국이 호주를 도발한 건 레이저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인 작년 11월에는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중국 해군의 공격에 의해 실제로 부상을 입기도 했죠. 호주 해군 잠수부들은 유엔을 지원하는 해상 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인근을 지나던 중국 해군 구축함이 근거리에서 이들을 상대로 액티브 소나를 쏴버린 것입니다. 군용 사양의 액티브 소나는 상당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단순히 맞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주파수를 발신하죠. 일반적으로 발신지에서 480km 떨어진 위치에서도 F1 레이싱 소음이나 제트기 이륙 소음에 버금가는 140dB의 크기로 들리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호주 잠수부들이 있던 근거리라면 얼마나 강력한 크기와 압력으로 덮쳐왔을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잠수부들이 운이 좋아서 망정이지 즉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당연히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이는 명백히 상대를 해칠 의도를 갖고 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사건들만으로도 호주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호주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바다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무태서도 대놓고 야욕을 드러내고 있죠. 중국은 외곽도서 지역부터 시작해서 호주의 영토를 천천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주 동북부의 캐스윅 아일랜드의 경우 상황이 심각한데요. 중국 부동산 업체가 2019년 이 섬을 99년 장기 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직후부터 주민들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섬 곳곳에는 출입 금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는 국립해변공원으로 가는 길목을 통제해 주민들의 출입을 차단해버렸고 비행장 출입도 가로막았습니다. 심지어는 선착장 공사까지 일부러 망쳐서 보트를 이용한 왕래까지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관광 수입까지 또 끊어졌죠. Access to the island has been taken away. Our boat ramps have been taken away. We've been given a shocking sort of a ramp to use. 더욱이 당최 목적을 알 수 없는 해안가 정비 사업은 섬의 아름다운 환경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숲을 모래로 덮어버리는가 하면 하필이면 산란기와 겹친 공사 과정에서 바다 거북의 서식지까지 모조리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퀸즐랜드주 정부는 뒤늦게 성명을 냈습니다. 승인 없이 진행되는 해안가 변경 사업을 멈추라고요. 그러나 역시 중국 기업은 소기회경 익듯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은 채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이는 비단 캐스윅 아일랜드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곳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세인트비즈 섬, 린드만 섬, 데이드림 섬 등 여러 섬에서도 같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어디선가 많이 본 방식입니다. 중국이 바로 제주도에서 하려고 했던 방식으로 호주에서는 더 잘 먹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 어선 해상민병대를 이용한 무력 도발, 자본을 앞세운 영토 침략. 결국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호주는 중국의 흉계를 막기 위한 특효약을 준비합니다. 바로 한국과의 동맹입니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본격적인 군사적인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해군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힘을 빌리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향후 10년간 111억 호주 달러, 하나 약 9조 7,2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개발 단계에 있는 신형 유무인 겸용 수상함 6척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이 이뤄지면 실전에 배치되는 호주의 수상함 규모는 현 11척에서 26척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호주 정부는 신형 호위함 11척 중 급하게 필요한 1차 조달분 3척을 한국 조선업체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정부는 한국 업체 중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 호위함 사업 관련 초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가 한국의 호위함 관련 협력을 요청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최근 놀라운 성능을 갖춘 신형 호위함인 충남급을 진수시키며 국제적인 시선을 한몸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호위함인데도 한 체급 위인 구축함과도 비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 중국의 해상 민병대와 같은 일상적인 위협은 물론이고 타국의 어지간한 동급함들을 상대로도 화력 우위를 점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죠. 물론 개별 무기 플랫폼의 차원이 아니라도 한국과 호주가 손을 잡은 것 자체가 중국에게는 매우 큰 악재입니다. 호주가 끌어들인 한국은 그간 무던히도 고통받았던 덕에 중국 어선이나 중국 해군을 상대하는 데에 뼈가 굵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출중한 군사 기술을 갖추고 있고 심지어 수준 높은 조선 기술력까지 지니고 있죠. 중국이 태평양에서 폐악지를 시작한 이후로 많은 환태평양 국가들이 적극적인 군비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게서 협력을 얻어간 국가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저 멀리 캐나다 역시 한국에게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대열에 호주까지 올라타면서 중국은 한국을 중심으로 반중 군사 협력이 구성되는 상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이 얻어가는 이점도 있습니다. 호주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만큼의 전력은 아니지만 미국과 영국이 참여한 오커스 삼각 동맹의 일원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군사적 협력을 약속받은 사이죠. 아직 계획이 진행 중인 단계지만 호주는 오커스를 통해 핵잠수함까지 허가받았고요. 이런 정치 외교적 입지를 지닌 호주가 한국과 함께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은 중국이 한국을 상대할 때에도 부담스러운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점점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에게 기대오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알량한 자존심으로 한국 따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큰 코 다치는 일이 될 거란 건 중국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